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시카의 아포가토 톡스 6번째 토크 시간. 오늘도 달콤한 시간 장준환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자주 뵙네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 테레비 같이 왔죠. 네. 너목보였나요? 네, 너의 목소리가 보였는데요. 이번 주는 특별하게 황치열 씨가 정말 금이환영한 에피소드였는데요. 저희가 몇 주 전에 사실 방청을 갔었죠. 네, 이제 변호사님 덕분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런 방청석에서 그런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되게 오래전에 예전에 아주 어릴 때 드림 콘서트라고 있었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쭉 쫙 써가지고 기다리면서 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사실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가 방청하려고, 그죠? 네, 2시간 넘게 기다렸죠. 그러니까요. 한 2시간 기다리면서 좀 힘들기도 했는데 들어가서 사실은 녹화도 길었어요. 그 현장에서 라이브로 가수들 이제 노래를 들으니까 또 그 핸섬 가이드를 보니까 뭐 긴 시간이 뭐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예전과 다르게 방송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작가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카메라맨은 오디오 감독은 뭐를 하고 있고 그런 게 다 보이더라고요. 약간 테크니컬적인 부분이 막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예능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 작가님들이 다 미인이세요. 저는 전부 다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왜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분위기 약간 돋궈주는 그런 작가님 계셨잖아요. 네. 그분은 거의 연예인이던데요, 진짜. 저희가 그 너목보 방청 가기 전에 브라운 갤러리에서 왜 KBS 문화의 향기 이제 또 현장 촬영이 있었잖아요. 그때 작가님 2분 오셨는데 너무 대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왜 그 프로그램 색깔 따라서 작가님들도 많이 차이가 있는 게 예능 PD는 기본적으로 정말 예능틱하고 문화의 향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차분한 맛이 있더라고요, 진짜. 네, 하여튼 덕분에 이제 좋은 시간 장 변호사님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우리 투샷이 잡혔어요, 진짜 방송에. 워낙 저희가 비주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잡힌 것도 그랬는데 사실 엔딩 장면에서 왜 집중도가 제일 높을 때 있잖아요. 또 그때도 또 투샷이 잡혀가지고 참 좋기도 했어요. 근데 궁금하신 분들 다시 보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기로 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진짜. 네, 저도 그랬고요. 뭐 이왕 갔는데 또 이렇게 방송도 타니까 저는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방송을 하면서 우리 방송이 있으면서 또 다른 방송에 가가지고 얼굴이 나오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기도 한데 우리가 앉은 자리가 참 그 자리이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예시카 씨랑 저랑 나이대가 조금 있었어요. 사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또 스페셜이라 황치열이 그 이제 너목보로 탄생된 가수잖아요. 저희 양 옆으로 또 중요한 게스트들이 자리를 이제 선점하고 계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딱 그 순간이 왔을 때 너무 당황한 거예요. 양쪽에서 약간 서프라이즈처럼 왜 그걸 했던 거잖아요. 근데 참 우리도 참 그런 건 눈치가 없어요. 딱 보면 서프라이즈 같은 걸 만드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때 왜 그 의자에다가 테이프 붙여놨을 때 아니 테이프는 뭐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서프라이즈 게스트로 이렇게 해주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래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건 뭐지 해가지고 혹시 그 장면 잡혔을까봐 좀 바보 같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 얼굴이 표정이. 아니 다 카메라 감독님들도 보는 눈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나온 표정이 괜찮은 표정이에요. 이렇게 우리 둘이 이렇게 나온 게. 그런가요?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못 봤어요. 근데 한번 저도 좀 찾아서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수들 이제 현장에서 노래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날 이제 황치열이 이제 씨가 주인공이었잖아요. 진행자로 이특 씨도 계셨고, 그 다음에 김종국 씨도 계셨고, 또 조건 씨도 나왔는데, 이제 같은 노래를 해도 다 다르잖아요. 가수들이 조금 느낌이 다르고 저희가 받는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수들이 다른 작곡가들의 곡을 받아서 이제 노래를 하는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장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이제 권리, 저작 인접권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맞아. 예전에 예시카 씨 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 정말 거의 전문가실 것 같은데요.
아, 네. 참, 그렇죠.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저희가 필요하죠. 또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자문을 드릴 때도 있고 사실 현장에 있을 때 그 법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도 되게 중요한 건데 아마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또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방송에서 제가 오히려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앞에니까요. 네,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면 5월 20일이었나요? 그때 아포가토 토크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었죠? 네, 저작권의 이제 세 가지 권리 중에서 이제 두 가지 권리에 대해서 장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K라디오 AM1260 장준환의 스펙트럼 5월 20일 방송 다시 듣기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유튜브에 예시카의 아포가토 톡스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보셨어도 좋을 것 같네요. 당시 이제 저작 인접권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자세한 이야기 장 변호사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송에서 한 약속은 다 지키는 거네요? 아무래도요. 방송이니까. 그럼 우리 방송 언제까지 해요? 자, 빨리 이제 오늘 저작 인접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러면 저작 인접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작 인접권은 남의 저작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가수들은 다른 작곡가의 곡을 받아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남의 저작물이지만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 저작물과는 다소 다른 새로운 저작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자신만의 감정을 담아 원곡에 맞가는 다른 이제 새로운 분위기의 곡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원 저작물은 아니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모든 권리가 저작 인접권입니다. 그렇다면 원 저작물은 아니지만 새롭게 태어난 또 다른 저작물일 텐데요. 무언가 차별화되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작물로서의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탁월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창작성만 있으면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사상 감정의 구체적인 표현이어야 하고 또 색채, 언어 등에 의해서 이제 외부로 표현돼서 이제 객관적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제 저작물의 종류는 이제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뭐 2차적 저작물, 뭐 편집 저작물 등이 있겠고요. 아까 좀 전에 왜 저작물 쫙 얘기할 때 왜 옛날에 그거 기억나요? 왜 개그 콘서트에서 왜 그 뭐였죠? 왜 몰라요. 지하철역 몰라요. 왜 지하철역 쭉쭉쭉 읊는 거 있잖아요. 한 번만 다시 해줘요. 이렇게 빨리 얘기할 수 있다니. 한 번만 다시 해줘봐요. 왜 청취자분들이 다 못 들으셨을 수 있으니까 저작물의 종류로는 제가 딱 얘기를 하면 그 개그 콘서트에서 나오던 거 있잖아요. 그 지하철역 쫙 읊는 거 그렇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시카 씨한테. 아니 장 변호사님, 저는 이거 지금 시사 교양 프로그램 아닌가요? 아포가토 톡스? 이제 시사 예능을 만드시네요. 이런 변화도 가능하고 이런 진화도 가능해요. 잠깐만 해보죠.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좋은 정보니까 저희가 또 청취자분들에게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제가 너목보 그러니까 예능에 또 출연도 했으니까 그 기념으로 한번 여러분께 선사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저작물의 종류로는 어문 저작물, 소설, 시, 시조, 논문, 강연, 설교, 광고, 매뉴얼, 음악 저작물, 가요, 가곡, 관현악, 기악, 성악, 연극 저작물, 연극, 무연극, 오페라, 뮤지컬, 미술 저작물, 회화, 조각, 조소, 판화, 서예, 디자인 캐릭터, 건축 저작물, 설계도 모형, 건축 저작물, 설계도 모형, 건물, 구조물, 사진 저작물, 초상, 사진, 광고, 기록, 예술 사진, 영상 저작물, 영화, 방송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게임, 광고, 애니메이션, 도형 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계, 응용 프로그램, 게임, 2차적 저작물, 번역, 편곡, 각본, 시나리오, 영상 저작물, 편집 저작물, 사진, 백과사전, 카탈로그,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디렉터리. 네. 해보시니까 어때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죠? 숨차요. 시켰는데 왜 했나 싶고요. 아마 그래도 청취자분들께 굉장히 많은 정보를 사실은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들이 있고요. 아마 들으시면서 내가 만든, 내가 창작한 이런 부분이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저희가 다시 듣기 부분에다가 한번 올려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하시게.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저작권이 생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저작권에서 사상과 감정이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 네, 아마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드리면 가장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각가 중에 도널드 저드라는 이제 미니멀리즘 작가님이 계세요. 이 작가는 항시 이제 예술에서 작가의 개성, 즉 예술성에 대한 의심을 품고 이제 자신의 작품을 만들면서 이제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도면을 그려서 공장에 의뢰를 하고 이제 산업 기계가 이제 쇠를 잘라서 지게차 등을 이용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합니다. 네, 듣기에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작가 손을 대면 작가의 개성이 반영되기에 이제 철저히 개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 생산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죠. 도널드 저드의 작품은요, 이제 색상도 장식도 없는 그야말로 이제 몸이 건조한 쇳덩어리에 불과한데요. 심지어 제목을 붙이는 행위조차 작가성이 반영될 것을 염려하여 이제 작가는 이제 작품 제목조차도 무죄로 남겨두게 됩니다. 스스로 작가성을 제거하겠다고 주장을 하였으니 이제 저작권에서 얘기하는 사상과 감정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가의 개성을 제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작가성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기계로 조립되었지만 어떤 셀을 어느 정도 크기로 잘라서 어디에다 어떻게 위치했는지 계획을 세우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작가로서의 사상이나 감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미술 저작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게 되는 겁니다. 다만 형태가 단순히 육면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육면체 그 자체에는 자신의 저작성을 주장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세상에 이미 육면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도널드 저드가 만든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 세우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도 무방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똑같이 만들고 거기에 제목까지 언타이틀, 무죄라고 붙인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겠죠. 일반적으로 금속 육면체의 제목을 무죄라고 붙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미술을 좀 아는 사람은 도널드 저그를 떠올려 혼동하기 십상일 텐데요. 더군다나 작가 이름에다가 도널드 저그라고 써서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사기죄로 잡혀가겠죠? 그러겠죠. 네, 아무튼 사상과 감정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든지 이제 작품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그 저작물은 그 순간부터 나의 저작물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창작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가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에 수준이 높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판결에서는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는 저작물이기 위하여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 뿐이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쉬운 것은 없다지만 이제 오늘 이렇게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요. 새삼 저작권을 갖는 것, 생각보다
정말 단순하고 쉬울 것 같다는 생각 해보았습니다. 네, 한편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작물은 다른 사람 작품을 베끼지 않으면 되고요. 창작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것이면 되는 것이죠. 저는 또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 디자인 전공자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디자인을 굳이 골치 아프게 뭐 디자인 보호법이나 특허가 아니라 이렇게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는데요. 등록 심사도 없고 연차료도 안 내고 전 세계적인 보호가 되고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된다고 하니 뭐 증손자까지도 유산을 이제 물려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네, 그렇긴 한데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거든요. 편하고 좋은 제도이면 틀림없지만 사실 하나하나 띄어서 또 살펴보다 보면은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는 사실 녹록지 않다는 것을 금방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띄어서 장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시겠죠? 네, 그런 시간 한번 마련해봐야 되겠네요, 정말. 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이제 질문 또 여쭤볼 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우리 지식재산권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와, 정말 끝도 없는 이슈가 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재밌는 부분이고요. 네, 저 아마 요 저작권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분화 시켜서 1년 내내 장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는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약속의 부분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냥 그 희망, 바람이죠. 네, 그 바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저작권 이슈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미래 산업에는 사실 지식재산권,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해서 저희가 여러 토픽에서 좋은 거 뽑아가지고 준비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정말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새로운 테크닉을 하나 개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사실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그 개그 콘서트 컨셉 있잖아요. 좀 정보가 많을 때는 예시카 씨가 그렇게 빨리 이렇게 해주셔서 정보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꼭 드리고는 싶은데 이거를 그냥 얘기하기에는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좀 드라이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일부러 빼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도 예시카 씨가 준비를 해오셨는데 우리가 원고를 같이 연습을 할 때는 이 부분이 그냥 갔을 경우에 좀 지루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안 하려고 얘기를 하다가 사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 건데, 그런 컨셉으로 가면 되겠네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컨텐츠가 좀 댄스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쫙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전문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시카였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